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앞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요,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는 울 것 같은데요. 예, 먼저 2020년 주거 종합 계획인데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 공급 확대, 시장 안정화, 포용적 주거 복지, 주거 환경 개선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국가의 주택 정책의 목표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죠. 즉 수량적으로 문제 해결이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또 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두 번째로 본다면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이 목표죠. 주택의 질적인 향상과 포용적 주거 복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 공급인데요. 주거 환경 개선이 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이죠. 그러면 임대차 신고제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양적으로 속할까요? 질적으로 속할까요? 환경적으로 속할까요? 그렇죠. 좀 막연하죠? 그래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환경적이든 뭐 딱 부러지게 어디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 속에 시장 질서 확립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언론의 기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겠죠. 집주인들 숨통조익이다. 집주인들 세금이 증가된다. 집주인들 세금 폭탄이다. 집주인들 임대소득이 완전히 드러난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 뭐 안 봐도 뻔한 뻔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생각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임대인들의 월세나 전세에 대한 세금이 증가되겠죠. 따라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임대인들조차도 세금을 징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됨으로써 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있을까요? 또한 세입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오로지 집주인들에게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위일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세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를 작성이 됐다. 그러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임대인이죠. 즉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에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금,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즉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한다면 100만 원 이하 또 허위 신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월세가 200만 원인데 월세를 뭐 80만 원 한다든가 이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고 의무는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있으므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금 신고를 안 했다가 이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금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입장, 즉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세나 월세 부분에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이라면 당연히 업무가 증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가 증가됨으로써 당연히 세금이 증가되겠죠. 그렇다면요.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세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를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냐로 가면 첫 번째로 본다면 집주인 입장인데요.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런데 앞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찮게 생각이 들겠죠. 또 왠지 모르게 구청에 신고한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약식으로 쌍방간에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그냥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룸 투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직거래 방식이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즉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담조차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또한 부동산 세금의 증가, 지금까지는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제대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그냥 세입자에게 부담시키자라는 거죠. 결국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직접 거둘 수는 없겠죠. 그 대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받는 거죠. 이렇게 올려받게 됨으로써 조세의 증가가 집주인에게서 세입자에게로 옮겨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이라면 그동안은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전세, 월세에 대한 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시겠죠. 지금까지는 신고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려니 귀찮네. 그리고 업무의 양이 증가됐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거 받아가지고, 아니 뭐 원룸 해가지고 뭐 수수료가 뭐 15만 원, 20만 원인데 요거 받아가지고 계약서도 써야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써야지, 설명도 해야지, 집도 보여줘야지, 여기다가 이제 전세 월세에 대한 신고까지 시구 군청에 해야 돼? 그럼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예요. 업무의 양이 증가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거 가지고 안 되겠어. 집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러자. 요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동안은요, 공인중개사분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뭐 신고하실 때 대부분이 다 뭐 FM들 세금 신고 하시겠지만은 뭐 간혹 가다가 뭐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전세 월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분들의 소득이 다 신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러한 비용들, 집주인이 납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 공인중개사들의 뭐 수수료 증가 등은 싫든 좋든지 간에 세입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물론 100% 세금 증가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죠. 다만 세입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세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조세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전세가 귀하다, 월세가 부족하다, 요럴 경우죠. 요럴 경우에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세가 더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또한 월세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2002년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질 때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그냥 상가 세입자들이 그때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만들지 마라. 이 법은 가난한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상가 주인들을 위한 법이다. 차라리 이 법을 만들지 마라라고
상가 세입자들이 오히려 대물에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 2002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듣고 상가 주인들이 갑자기 보증금이나 월세를 뭐 2배, 3배 가까이 그렇게 증액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0만 원 달라고. 그런 시대가 2002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와 법들이 막상 시행을 하기 전이나 시행이 된다면 그러한 고통들이 다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세입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는 어떠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세가 증가되죠. 주택의 세금 증가로 결국 세수만 증가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세입자를 보호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과연 임대차 신고제로 인해서 어떻게 세입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임대차 신고를 시군구청에 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따로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요거 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안 받는 세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똑똑하시고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확정일자를 다 받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물론 몇 분만 빼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말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쏟아질 임대차 관련 법안들이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2년 재계약 청구권 이러한 법들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즉,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전세금이나 월세의 급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전세나 월세의 상승이라는 얘기는 또한 매매 금액의 상승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말은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계층은 세입자들이죠. 무주택자들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저희 생각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2002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난한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법인데 오히려 상가의 보증금과 상가의 월세가 더 급등하지 않았나요? 2006년도 부동산 실거래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